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레이터 팀장 윤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큐레이터 먼저 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시 진행 관련해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22회 글로벌 미디어 광고 졸업 전시회 마치마의 박스를 진행하였고, 큐레이터 6명에서 한 팀을 이루고, 그리고 작가 74명에서 26팀을 구성해서 웹 8팀, 앱 5팀, 게임 10팀, 미디어 아트 3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수가 있네요. 26일부터 28일 총 3일간 진행을 하였고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화역 근처에 있는 홍익대 대한과학센터 갤러리 1실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방명록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방명록 기준으로 해서 한 48명이 방문해 주셨고 숭실대 관계자, 저희 대학생이나 교직원분들 혹은 타 학부 학생들 합쳐서 405명, 그리고 외부인 지인들이나 학부모 가족들 합쳐서 643명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저희가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방문 들어오시다가 놓치게 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안 하신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좀 정확한 방문객 집계가 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1000명 정도 이상이 방문을 해주셨고, 사실 저희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전시하는 기간 동안 비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방문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내부 큐레이터에서는 좀 공유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큐레이터 내부에서 잡았던 목표는 성공적인 전시의 개최이고, 성공적인이라는 기준을 큐레이터와 작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작가분들이 작품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서포트를 해주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와 작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단체 톡방뿐만 아니라 팀장분들과의 톡방도 별도로 만들고, 또 팀장분들한테만 공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톡방에도 또다시 한 번 더 공유를 하면서 최대한 정보의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분들께서 작품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의 것들을 최대한 큐레이터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자 여러 가지를 기획을 했고, 또 퀄리티를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또 시스템을 마련해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파트 큐레이터가 진행한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서 파트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큐레이터도 이 업무들에 대해서 초반에 파트를 나눠서 구성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다양한 많은 인원을 나누어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파트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큐레이터가 행사 기획 및 진행과 그리고 작가팀과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일정들에 대해서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팀빌딩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였고, 그리고 작품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멘토링이나 피드백 행사 워크숍을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 배정과 몇 달일치 관리, 그리고 여러 작가팀들 간의 자리 배치 및 기자재 이용 관련해서 작가팀과 미팅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협업을 했고, 그리고 기타 일정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큐레이터에서는 전체 공간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3일 동안 전시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프닝 클로징 행사 진행과 전시장 구성 디자인 및 배치, 그리고 전시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굿즈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큐레이터 티켓포스에서 전시 방문객을 관리하였고, 그다음에 안에서 작가분들께서 작품을 진행하고 있을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있어서는 학부의 예산을 관리하고 또 스파르탄에서 들어오는 지원금 예산 관리, 그리고 협찬사에서 주는 후원금, 협찬 후원사에서 주는 그 후원금에 대한 예산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외부 대관과 기자재 대여 및 구매, 그리고 전시장 디자인 및 홍보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금이나 이벤트 금액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큐레이터가 기자재 관련해서도 담당하게 되었는데, 작가팀과 기자재 미팅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자재를 대여할지 이런 파트를 맡았고, 그다음에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체와 미팅을 해서 업체와 연락을 해서 기자재 확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포스터 및 현수막 교내 부착을 하고 숭실대학교 학부 공지사항 게시도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신입생 행사에 가서 저희가 졸업 요건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정보를 전달 드리면서 홍보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본 캠퍼스에 있는 미디어 보드에 티저 영상을 송출하였으며 졸업생들 분께 메일 발송, 그리고 1학년 분들께 집으로 초대장 발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운영 및 관리, SNS 광고도 진행하게 되었고요. 유튜브 및 웹사이트 운영 관리, 그리고 협찬사 이벤트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파트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사들을 여러 가지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브이로그를 촬영하여서 편집하여 업로드하였고, 그리고 학부와 졸업전시 홍보를 위해서 교수님 인터뷰 영상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저 영상 촬영, 그리고 작가팀들 인터뷰 영상, 시연 영상까지 담당해서 업로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많은 스케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6월 사전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7, 8월 팀빌딩을 거치고 2학기부터 제안서 제출, 지도교수 배정, 그 다음에 여러 행사들, 그 다음에 졸업 프로젝트와 함께 중간 전시, 최종 전시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신 작업물 아카이빙을 위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차기 작가분들이나 혹은 졸업 전시를 끝마친 작가분들께서 나중에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웹사이트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점, 소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기간 전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미숙함이었습니다. 작가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큐레이터 팀원도 그랬겠지만 단기적인,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그리고 전시라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알았으면 더 잘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가 지나고 중간 전시를 다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시도였는데, 한 번도 제가 중간 전시를 진행하고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친 것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쉬웠던 점은 글로벌 미디어 학부에서 매년 전시를 진행해왔지만 대부분의 인수인계가 무료로 이루어지고 이전의 문서들이나 정보가 계속 남아있지 않아서 진행의 기준을 세우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데이터가 남아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인수인계를 진행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졸업 전시 진행하시는 큐레이터와 작가분들을 위해서 졸업 전시에 참여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작품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졸업 전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배가 졸업
하셨고 그리고 후배가 다니게 될 글로벌 미디어 학부의 이름을 걸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다른 작가들과 함께하는 이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의 목표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많은 임원들이 함께하는 졸업 전시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 목인당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혹시 저희 하셨던 거 하시나요? 네, 저희 이제 플로깅 관련 서비스를 했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전시하면서 이제 교수님과 참관객들의 반응을 이제 적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읽어드리자면 플로깅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는 없었지만 플로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실제로 써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칭찬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주제가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웹 기반이지만 모바일에서도 연동돼서 쓸 수 있게 이제 카카오맵이랑 이렇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되게 기능을 해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실제로 사용했을 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바로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후배 작가들을 위한 조언인데 저희는 다른 팀들과 조금 다르게 웹 서비스를 기획했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 한 분이랑 백엔드 개발자 두 명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백엔드를 했고 다른 분이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엔드를 개발할 때 둘이서 하다 보니까 좀 의견 공유나 아니면 코드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구현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GitHub를 사용해서 서로 각각 자기가 기능 구현 맡은 부분을 브랜치를 따로 파서 이제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서로 이제 코드 리뷰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속도를 빨리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교내 전시회 때 저희가 교수님들께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사실 교수님들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시고 아무래도 주관적인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획했던 큰 틀과 너무 다른 의견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갈래를 같이 하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전혀 완전 다 뒤집었고 다른 개념으로 빠지시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전부 다 충족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선택을 했었어요. 그중에 그래서 뭔가 빠르게 기능을 붙여서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고 좀 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큰 틀 안에서 포함되는 내용을 잡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변경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수용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개발 중간중간에 이슈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시간이 되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문서화를 해두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게 전시의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에 일단 처리하고 나중에 정리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끝나고 제가 정리를 하려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에 만약에 졸작하시는 작가분들이시라면 이 부분을 신경 좀 써주면 좋을 것 같다.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 의견은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이제 방향성을 제대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주셨는데 사실 교수님들께서 다 피드백 해주시는 1순위가 누가 쓰느냐, 이거 왜 쓰느냐 이걸로 시작을 하셔서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처음에 기획을 하실 때 이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개발자분이 남겨주신 거는 네, 공부를 미리 하고 네, 하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없으면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디자이너 어떻게 네, 해서 했는데 처음에 디자인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기획이 있어도 기능을 바로 못하고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팀 단위로 뭐 어떤 이런 프로젝트 자체를 해보는 게 완전 처음이었고 기획부터 이제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까지 모든 걸 다 하는 게 이 프로세스를 다 진행해 본 게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수업 때는 다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것 뭔가
군데군데 배우는 느낌이었는데 졸업 작품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게 됐고 다음에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다른 분도 이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공부하고 시간을 들이면 어떻게든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셋 다 든 생각이 처음엔 진짜 막막했었어요. 왜냐면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그냥 좀 이런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식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막막했었는데 결국에는 시간 들여서 공들여서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고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면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부스 전시회 때 소모 비용을 또 적어봤는데 서버비랑 도메인 비용이 25,000원이 나왔어요. 대충 도메인 제일 싼 걸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서버비가 중간에 이슈가 한 번 있어가지고 거기에 포함 안 된 건데 한 번 저희가 무한으로 요청을 보내가지고 좀 한 번 튀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외하고는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거 사실 부스 최대한 안 꾸미려고 했는데 다른 데들 막 꾸며서 그날 막 알파 가가지고 사고 했는데 최소한으로 꾸몄을 때도 이 정도가 드니까 이거 좀 더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안 꾸미는 것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깔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려서. 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후모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커스텀 케이크나 레터링 케이크 같은 것들을 좀 주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던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정예빈 하우가 기획이랑 디자인을 맡았고 제가 iOS로 프론트 개발과 장고 프레임워크로 백엔드 개발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순서를 보면은 저희는 12월 말에 팀이 재구성이 되어서 이때부터 기획이랑 이제 어떠한 기능들을 넣을지 얘기를 시작했고 1월에 제대로 개발을 시작해서 1, 2월에 백엔드 개발을 마쳤고 그다음에 3, 4월에 프론트엔드 개발을 마쳐서 이제 중간 전시를 하고 중간 전시 이후에 이제 추가 기능들을 넣어서 최종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결과물을 보자면 뭐 이렇게 그냥 앱을 만들어서 기능별로 핵심 기능별로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진행했고요. 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런 AI 기능은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교수님 피드백 받고 넣었던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이 없었으면은 되게 전시에서 빈약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기술도 아니고 그냥 API 써서 하는 건데 이제 일반인들은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은 저희는 이렇게 꾸며서 진행을 했고 일반 이제 관람객들이 오셔서 케이크도 보고 이제 케이크 디자인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은 좋았고 실제로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말씀드렸듯이 신기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전시까지 이야기였고요. 저는 좀 개발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좀 하는데 예, 저의 회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조금 다르게 개발 인원도 한 명이었고 기획 인원도 한 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친구가 상황상 같이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3월에 갑자기 제가 프론트엔드를 맡게 되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리뷰를 한번 하자면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장고로 백엔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스위프트로 iOS를 경험했던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AWS로 이제 실제 백엔드 서버를 배포하고 여기서 뭐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 보는 것도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됐고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다 보니까 힘든 점들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되게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제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안 좋았던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자신감이 있었는데 근데 혼자서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 또 혼자서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못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게 한번 뭔가 막히면은 이제 돌파구를 잘 못 찾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두 가지 포지션에서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앞으로 어떠한 개발자가 돼야 되겠다. 나한테 이게 좀 더 맞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졸업 프로젝트 자체가 저는 정말 싫었는데 근데 동시에 이게 아, 이게 저한테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좀 싫었는데 이게 마감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중간 전시도 지켜줬어야 되고 이제 최종 전시도 지켜줘야 되는 이제 마감일이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면서 개발할 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이었다. 네. 라고 네,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저는 GPT가 없었으면 아마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GPT가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초반에 배울 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코드 이제 써보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문제가 많았어가지고 이제 저는 중간 전시에 이미 작품을 거의 다 완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한 달 동안 이제 남의 코드 보면서 아 보통 이렇게 코드를 짜는구나 하면서 좀 리팩토링도 하고 이제 백엔드 쪽 코드도 많이 수정해보고 iOS도 수정 많이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후배 작가들을 위한 조언을 하자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실제로 배포까지는 원래 할 생각도 없었고 할 시간도 없어서 안 했지만 실제로 배포를 한다라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보셨듯이 1, 2월에 백엔드 개발, 3, 4월에 프론트엔드 개발 이렇게 했는데 충분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팀빌딩 이후에 그냥 저는 제가 생각에는 CS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하시는 게 나중에 개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 LA의 졸업전시 후기 발표를 맡은 이서영입니다. 맞다. 밑에도 있구나. 저희는 천천히 최종 작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소감, 그리고 그 24년도 전시를 맡을 분들을 위한 조언,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최종 작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다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 그런 다음에 24년도 전시를 맡을 분들을 위한 조언, 이 순서대로 천천히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기획 및 디자인을 맡은 팀장과 그리고 개발을 전담한 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게임은 웨이아웃이라는 공포 게임이었는데 1인칭 호러 게임으로 그 점프스퀘어 요소나 점프스퀘어 요소나 고어 요소 없이 호러 분위기를 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게임이었습니다. 다수의 리트라이 경험을 유도를 해가지고 추락각 등의 요소를 넣어가지고 반복되는 점에서 좀 호러 요소를 주려고 했는데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초기 기획들이 그 프로젝트의 만족도는 약 70%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안마구역에서 했는데 안마구역에서 몇몇 교수님들과 그리고 관람객들의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첫 번째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난이도 조절을 했지만 그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의 게임 수준,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차이에 따라서 플레이 타임이 아주 부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전혀 안 해보신, 그냥 게임에 대한 거의 게임에 대해 거의 무지하신 분들의 경우에서는 1스테이지에서만 한 15번 떨어지신 다음에 힌트를 저희 받고, 그 다음에 한 3번쯤 트라이를 하신 다음에 통과를 하셨고요. 그에 비해 되게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약 5분 가량의 플레이 타임을 의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분 내로 끝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떨어지는 기믹을 맛보신 분들은 이 떨어지는 리트라이 구조에 대해 게임 오버가 없는 구조에 대해 만족하신 부분이 많으셨고요. 그것과 별개로 교수님께서 부스 디자인을 조금 더 꾸몄으면은 좀 더 흥미를 많이 끌어당기지 않았을까라는 피드백 또한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소감입니다. 저희 팀장님과 저 둘 모두 초기 기획 단계와 비교해서 몇 가지 의도했던 기능이나 디자인 부분이 구현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장애물 기믹이 조금 더 만들어지지 않고 스테이지를 2개 더 늘릴 생각이었는데 그게 무산되어가지고 그걸 되게 아쉬워하고 팀장님께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되게 아쉬움을 보였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관람객들, 그러니까 되게 게임 플레이에 되게 능숙하신 분들 이외에는 되게 만족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기쁘다는 말을 팀장님께서 하셨고요. 또한 저희 둘 모두 이 프로젝트에 대해 완전히 만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손내고 싶으면 더 손내고 싶다라는 소감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본 다음에 팀 빌딩에 뛰어들어보라라는 조언을 남기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던져본 다음에 하나하나 도전해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매우 이득이랄까 되게 스스로도 되게 아쉬웠던 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저희의 졸업 전시 후기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BBB의 팀장이었던 황준수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팀원이 총 3명이고요. 저는 이제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이신 박소연님 그리고 그 기획자이신 박한빈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임은 이제 용용 죽겠지라는 게임이고요. 다른 부스와는 다르게 무선 총 컨트롤러 이용하는 FPS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용용 죽겠지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되게 게임이 쉬웠어요. 저희의 목표는 쉽고 재밌고 귀여운 게임이 저희 게임의 목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스를 방문하시는데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셨어요. 여자분들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계시고 되게 꼭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저희 게임을 되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게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거의 한 1월이나 2월쯤 기획이 다 끝났을 때 저희 디자이너님께서 이제 전시장 초안을 작성해 주신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저희 플레이어가 할 행동은 정말 최소한으로 잡았어요. 저희 무선 총 컨트롤러 게임이다 보니 총을 쏘는 것과 총을 장전하는 것 딱 2개로 간소화시켰고요. 그리고 게임을 보시는 분들이 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기 편하도록 흰 바탕에 채도 높은 UI와 몬스터들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레벨 뒤쪽에 좀 검정색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실제 게임을 저희 부스에 와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부 다 흰색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노소 모두 즐기기 쉽지만 재밌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난이도는 정말 낮췄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낮췄으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장르가 영화관 앞에서 이제 좀비 총 게임을 모티브로 한 게임이다 보니
남자분들은 되게 총 게임에 관심도 많으셨고 그리고 영화관 앞에서 한 번쯤 해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게임을 되게 신기해하고 그리고 재밌게 즐겨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피드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UI 샘플도 이렇게 만들어서 채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되게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UI도 지금 제가 디자이너 분께 계속 요청드려서 바꿔달라 계속 말씀드려서 이렇게 계속 쭉 변화해서 지금의 게임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되게 보기 쉬운 UI가 나오고 그리고 되게 낮은 난이도를 통해서 게임을 모두 끝까지 도달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리로드라는 화면의 UI가 전체적으로 빨간색이고 총도 빨간색인데 앞쪽에 이 파란색 총은 권총이고요. 뒤에 쪽은 빨간색 총은 머신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화를 확실하게 주고자 전체적으로 색 컨셉을 통일도 하였고 그리고 몬스터들도 되게 채도가 높아서 눈에 확 띄도록 하였고 그리고 또한 저희의 총 조준 시스템인데 저희는 이제 무선 총 컨트롤러를 하다 보니 되게 많이 처음에는 컨트롤러가 되게 조금 뻑뻑하더라고요. 되게 생각보다 조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한 게 자동 조준 시스템을 통해서 그 일정 UI 안에 들어오면 몬스터가 조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난이도를 더욱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S 플러스 등급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 게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4만 점 이상이 나왔을 때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건데 이제 제가 S 플러스 안 나오신 분들이 정말 적어서 한번 세봤는데 딱 4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난이도가 쉬웠고 완성도가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장 컨셉은 이제 오락실 컨셉으로 해서 동전을 넣고 게임 시작하는 컨셉으로 해서 초콜릿 동전과 그리고 그 게임기에 동전 넣는 박스 같은 걸 준비했고요. 그리고 옆에는 점수판에 비치해서 사람들이 점수 순위에 관심이 가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저희 게임을 되게 많이 즐겨주셨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서 저희는 되게 기뻤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스에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로 보이시는 50대 어른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다 난이도가 게임에 상관없이 정말 다 재밌게 즐겨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클리어해 주신 모습을 보고 정말 뿌듯했고요. 그래서 저희 좋았던 점은 정말 컨셉이 되게 분명했습니다. 쉽고 재밌고 귀엽다. 그리고 오락실 같은 게임을 만들자라는 컨셉이 되게 잘 지켜진 것 같고 또한 하드웨어 장비를 응용을 해서 다른 보스에서는 볼 수 없던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을 좀 컨셉이 되게 명확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으로는 이제 살짝 미흡한 마감, 그러니까 버그가 되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버그를 잡는 되게 시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버그를 아직 끝까지 못 잡고 중간중간에 버그가 났던 적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노트북으로 돌리다 보니 노트북이 중간에 꺼진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너무 과부하가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생각지 못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후배 작가분들을 위한 조언은 제작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금부터 내년이면 되게 시간 되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작품을 만드시면 충분히 좋은 작품 만드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획은 최대한 처음에는 많이 잡고 안 되는 부분이나 무리인 부분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정돈되어서 게임이나 작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는 화면으로 보다가 이제 게임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제 빔 프로젝터를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채도 높은 것들이 핀 배경과 맞물리게 되면서 총알이 잘 안 보이게 된다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되게 당황하지 마시고 다들 힘내셔서 꼭 내년에 좋은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 러브판다 회고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조별 전시에서 ASMR 사운드를 이용한 사운드 테라피 웹 서비스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했고 이제 팀원은 팀장 김민종 그리고 개발 김재원 그리고 디자인 및 기획 손치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했을 때 사용한 기술을 요약을 했었는데요. 웹 프레임워크로 리액트를 사용했고, 애니메이션 로드를 위해서 Node.js 라이브러리, 사운드 로드를 위해서 Halo.js, 그다음에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엑시오스, 몽고DB, 그리고 상태 매니징을 위해서 리덕스, 그리고 백엔드 노드.js, UX/UI 디자인, XD 프로그램 이용했고요. 아트에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와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서 이펙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0개월 정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부스 통계를 내본 결과 총 322명의 관람객께서 부스를 이용해 주셨고, 방문해 주셨던 교수님들 피드백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ASMR 만들어준다라는 느낌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이제 PR에서 강점을 보였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사운드 부분에서 아쉬웠으나 전체적으로 무사히 마무리했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재밌게 체험하셨고, 그다음에 뭐 ASMR 사운드 크랙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람객 피드백도 역시 종합을 해봤는데요.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만한 것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SNS 상에서 결과 공유하는 컨텐츠가 있었다면 더 좋겠고, 수익성이 보이는 컨텐츠라고 말씀해 주셨던 관람객도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IT 부문의 콘텐츠랑 결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평가도 있었고, 이제 부스 전시 관련해서 이제 평을 주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웹에서 이렇게 기능 구현을 할 수도 있겠구나. 또 서비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서비스인지 웹게임인지 좀 혼동이 되는 그 관람객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서 그에 관련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봤을 때 좋았던 점은 첫 번째 부스 활용입니다. 전시라는 느낌에 좀 걸맞게 등신대도 그렇고 이제 세부적으로 꾸미는 것과 현장 구성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품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로 좀 좋은 피드백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체험 프로세스 흐름인데, 그 데스크탑 체험 구역에서 진행한 후에 바로 일어나서 뒤쪽에 갤러리 존으로 유도하는 그런 동선을 짜봤고, 이제 러닝 타임과 동선이 좀 적절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서비스 IP 활용인데요. 자체 제작한 캐릭터랑 대사 구조를 이용한 엽서 카드를 제작해서 이 역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관람객 응대를 할 때 단순히 맞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고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이걸 진행한 후에 이쪽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업 및 협업 구조인데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이 2명이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할이 좀 딱딱 나눠지게 돼서 그 맞물려 가는 과정에서 좀 시너지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디바이스 활용이 있습니다. 그 전시 현장을 가보시면 네트워크가 이슈가 진짜 미친 듯이 터져 나와서 저희도 갤러리 페이지에서 이제 사운드를 로드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와이파이 이슈 때문에 사운드가 제대로 로드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 점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보수기재 재고 문제입니다. 이게 굿즈 제작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서 모든 분들한테 제공을 다 드리지 못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또 서비스 정체성인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웹게임 형식으로 진행된 웹서비스다 보니까 이게 웹서비스인지 웹게임인지 제대로 인지 못하시는 관람객들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작용해서 폰트 크기나 텍스트 박스 색상 그리고 UI 이슈 등이 되게 많이 문제가 됐고, 이것도 좀 철저하게 고려하시면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소요 비용입니다. 등신대 제작 2대에서 총 8만 5천, 이게 가장 큰 가격이었고, 판넬, 테이블 그리고 이제 굿즈를 제작해서 총 약 16만 원의 부수기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팀원들 개인 소감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노티.js나 리액트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졸업 전시 통해서 좀 역량 향상을 많이 느꼈다. 또 이제 백엔드 담당해줬던 김정현 팀원은 이제 시행착오는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 숙달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고, 이제 송치현 팀원은 스토리 구성에서 호평을 많이 들었고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마치면서 저희 졸업 전시가 되게 많은 분야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고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다음 전시하시는 작가분들 작품도 잘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 졸업 전시 같이 참여하신 큐레이터 팀, 다른 작가팀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화연방사기의 황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팀에서 디자인과 기획을 맡았고요. 이제 팀원 이동호가 기획을 맡았고 안태영이 개발을 맡았습니다. 일단 저희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눈사람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눈사람이 녹는 과정을 그린 게임인데요.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UX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부스를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출력을 2개를 해서 하나는 모니터, 하나는 빔으로 쏴서 관람객들이 좀 더 몰입감 있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던 부분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목표를 2개를 잡았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객에게 어떤 울림을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최소한 관객을 머쓱하게 만드는 작품은 만들지 말자, 이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나머지는 조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일단 팀원들을 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팀원들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원을 모을 때 봤었던 것들은 팀원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팀원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프로젝트를 끝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가는지 그런 거를 건강하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런 팀원들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팀 내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점이에요. 이제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사실 졸업작품 막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애정에서 나오는 갈등이기 때문에 팀원들의 입장을 잘 듣고 어떤 근거로 저런 입장을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획의 중요성은 얼마나 강조해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정말 기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의 기획안이 20-30개가 있었는데 이제 매주 막 2-3개씩 기획을 하고 여기서 쳐내고 거기서 쳐낸 것들에서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 더 기획을 하고 또 쳐내고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정말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라는 점을 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초점을 전시에 맞추셔야 됩니다. 전시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 타임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오시고 정말 4-5살짜리 꼬마 아이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뭐 게임을 하시던 분들 안 하시던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관람 대상 유저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르에서 되게 관습적으로 이어져 오는 룰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관람객 대부분 우리 학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작품만 보는 게 아니겠죠. 다른 작품들을 보고 우리 부스에 오는 집중력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들려요. 제가 뭐 설명해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정말 직관적인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제 스토리가 예를 들어 장황하다 이러면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가지고 뭔가 직관적이고 뭔가 이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눈사람이 녹는다 정도는 정말 4살 꼬마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 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풋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전시회도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뭐 영화도 많이 보시고 좋은 작품이랑 좋은 작품이 아닌 것에 대한 그런 안목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좋은 작품이 왜 저게 참신할까? 왜 저건 따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안목을 기르시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비용이라는 면인데 이게 그 팀 내에서 팀이 3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 각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합의하는 과정이 조금 길고 이렇게 이게 안 되다 보면 똑같은 일도 2번 하고 3번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 설명하는 거랑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거랑 정말 이해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기획을 하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이게 확정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파일 관리 하시는 플랫폼 만드시고 그다음에 협업할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획했던 과정들을 문서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전시를 마치면서 정말 사실 저희 팀이 1년 전에 딱 이맘때쯤에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이고, 그리고 정말 그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건 정말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진짜 정말 저는 행복했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작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영선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준비하면서 소외가 됐던 점하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다음 작가님들이 참고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저희 작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그냥 이제 마스크 쓰고 사진 찍으면 이제 마기꾼 마이자 판별해주고 화관도 그려주는 그런 AI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본론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디자이너가 없이 이렇게 제작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제작 기간 내내 이 디자이너의 그 중요성을 계속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구하실 때 기획이 미리 있든 없든 무조건 먼저 디자이너를 확보를 하시고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획에 있어서 조금 이제 기획의 이제 좀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이제 기획이란 게 어떤 큰 틀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인 부분, 지역적인 부분까지 리서치를 다 하시고 개발에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냥 대충 엉성하게 기획하고 리서치도 엉성하게 해서 좀 시간이 없다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빨리 개발에 들어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 이게 뺑뺑 돌면서 시간을 허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다음에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인공지능을 자체적으로 좀 학습을 시키실 일이 있으면 여기 학교에 공용 GPU 서버 성능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 꼭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야 저희 팀 이름을 제대로 불러보는 것 같은데 저희는 팀 COP가 아니라 호피 팀 팀장 이현우입니다. 네, 저희는 3인 디자이너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묘한 이야기라는 스토리텔링형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네, 저희는 분야도 워낙 특이하고 저희보다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작품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관람자가 이렇게 책을 넘기게 되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책에서 스크린으로 영상이 이동되면서 좀 더 몰입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저희가 사용한 툴은 대표적으로는 6가지가 있는데 마야, 지브러시, 애프터 이펙트, 아두이노, 서브스탠스 페인터, 그다음 매드맵퍼 이 외에도 유니티, 블렌더, 프리미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사용했었습니다. 저희는 중간 전시 때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캐릭터부터 스토리까지 전면으로 개편을 했어야 됐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굉장히 촉박했는데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하실 분들이라면 절대적인 렌더 시간을 고려하셔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 잘하고 싶은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대치나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타협하거나 조율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작품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지만 졸업작품이라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기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작가분들께 해드릴 감히 조언을 해드리자면 작품에 대한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처음에 미디어 아트 레스토랑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현장의 제약 조건이나 여러 제약 조건이 워낙 많아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작품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 방향성이 바뀌면서 저희가 찾았던 레퍼런스가 다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새롭게 레퍼런스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허비가 돼서 작품 시작하는 작업 시작 자체도 좀 늦어지고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전시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할 당시에는 어차피 완성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한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저희가 이제 6개월이나 1년 동안 작품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제 자식처럼 보이고 객관성을 잃기 마련인데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아쉽고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시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큐레이터 분들이 이제 조사하시는 게 되게 많은데 기자재 조사나 사전 답사 등 이런 거를 전부 참여하셔야 현장에서 많은 변수를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도 굿즈 하는데 10만 원 가까이 썼고 또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구독료도 한 20만 원 정도 쓰고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면담 자료나 설문조사 작품 설명 등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정말 많은데요. 마감 기한을 준수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쉽게 큐레이터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4회 멤버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사실 4명인데요. 저희 팀원은 아두이노에 코딩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디자이너 팀이어서 코딩을 하기가 정말 막막했는데 마침 이제 이런 좋은 기능이 등장을 하게 되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년에 작가분들 하실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좋은 AI들이 많이 등장을 할 테니까요. 더 많이 애용하셔서 작업 시간을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